저는 그래도 그 사람 뜻을 존중해주고 싶어요. 이별 후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상처받으시나요? 매일 밤 그 사람 사진 보는 나 괜찮은 거 맞을까요? 진짜 배려는 나 혼자 속 썩고 참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대표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이 후기들 보이시나요? 이분들도 여러분처럼 재회가 맞을까? 이기적인 거 아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지만 어때요? 칭찬도 받고 혼인신고도 하고 임신도 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를 이미 살고 계신 분들, 여러분도 사실은 이렇게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들 절대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절대 혼자 속 썩지 마세요. 지금부터 집중! 재회 관련 가장 많은 질문 첫 번째. 근데 재회는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주시는데요. 다들 마음이 너무 이쁘고 착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진짜. 이런 사람들일수록 정말 사랑받고 남부럽지 않게 알콩달콩 이쁘게만 연애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헤어져서 왔단 말이지.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재회를 원한다면 꼭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착하고 마음 이쁜 분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재회하고 싶은 건 이기적인 거니까 참아야 하는 게 아니겠냐는 것. 그 사람은 원하지 않고 나 혼자 원하는 건데 그 사람을 위한다면 존중도 할 줄 알고 놔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요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맞아요. 재회는 이기적이에요. 근데 연애라는 거 자체가 원래 이기적이에요. 왜? 아니 그럼 연애가 이타적이에요? 연애가 이타적이려면 제가 진짜 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구걸하시는 분들하고도 바로 손잡고 깍지 끼고 오늘부터 1일 할 수 있어야 이타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아무나 못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연애한 거 자기도 좋으니까 만난 거예요. 그러면 재회도 결국 여러분이 밀어붙인다고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 재회를 하겠어요? 재회도 자기가 하고 싶어야 선택하는 거예요. 즉 이미 재회가 된 시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억지로 재회한 게 아니라 자기도 좋아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못할 짓인가요? 아닌 말로 여러분이 재회를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하지 또 만나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히려고 재회를 하겠어요? 결국 재회는 상대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잘 존중해줄 때 재회도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상대를 존중해주고 싶은 여러분들이라면 재회하세요. 대신 다른 어떤 누굴 만나는 것보다 나를 만나는 게 더 행복할 만큼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이쁜 여러분들이니까 그 이쁜 마음이 상대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상대를 존중해주자고요. 재회로. 재회 관련 가장 많은 질문 두 번째. 근데 재회는 결국 또 이별하지 않나요? 자, 배려심이 많고 마음 이쁜 여러분이니까 사실 이것도 걱정될 거예요. 내 생각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해주려고 재회를 했어.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반복돼서 또 헤어져. 그러면 결국 나도 아프지만 그 사람 고생시키고 상처 주는 거 아니냐는 거지. 맞죠? 자, 이건요 여러분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진짜 재회의 첫걸음이거든요. 근데 보통 재회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대부분 그냥 재회를 해도 감정적으로만 다시 붙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결국 문제는 또 반복되고 안 그래도 지긋지긋한 문제여서 헤어진 거니까 못 참고 이별하고 아프고 이런 수순을 밟는 불량재회만 주변에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유통기한 짧은 저품질 재회를 할 거면 저는 당연히 재회는 비추드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서로 고생이니까. 근데요 이게 있어요. 저희가 재회를 시키면서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별 원인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 80% 정도는 애착 유형이 메인 이슈예요. 요거 하나 다른 거가 10가지, 20가지 다른 걸로 느껴지니까 못 참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락 문제, 남사친, 여사친 문제,
확신 문제, 기념일 문제, 표현 문제, 데이트 횟수 문제. 제가 되게 다양한 걸 언급했지만 이건 그냥 애착 유형 하나가 안 맞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일 뿐이어서 사실 이 모든 걸 해결할 때 애착 유형 하나만 해결하면 한 큐에 끝나요. 아니 쌤, 애착 유형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불안형도 회피형도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자, 다들 이게 궁금하시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애착 유형은 고치는 게 아닙니다. 형이 아니니까요. 에? 그러면 못 고치냐? 아니에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자, 일단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MBTI 중 어느 하나가 병이 아니듯 애착 유형도 그저 내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유형일 뿐이에요. 물론 관점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당장은 대화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대화가 어렵다고 병이니까 치료해야 해, 이렇게 치부할 건 아니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는요, 대화를 잘하면 해결돼요. 단 여러분이 애착 유형 갈등에서 보통 이런 큰 실수를 해서 서로 상처만 받다가 이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고정관념을 디폴트로 깔고 상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라면 상대가 힘들어 할 때 그 사람이 왜 힘든지 끝까지 물어보고 듣고 위로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다 라고 정의한다고 할게요. 요게 디폴트일 때 상대가 상황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아 그러면 지금 바로 일단 이렇게 해 라고 대화를 종결시켜버리면 아 이 사람은 날 안 사랑하는구나 라고 해석하게 돼요. 하지만 상대 입장을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펄펄 끓는 라면 국물을 다리에 쏟아놓고 너무 아파서 울고만 있어요. 그러면 왜 라면을 끓이게 됐고 그게 왜 펄펄 끓을 때 다리에 쏟게 된 건지 끝까지 듣고 위로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는 요 행동이 맞아요. 이 점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바로 해결책부터 빠르게 주는 것도 충분히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 아닐까요?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서 오해하고 해결되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 게 애착 유형 갈등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렇게 상대의 관점에서 누군가 한 명만 해설을 해줘도 애착 유형 문제는 사실 충분히 해결 가능해요. 제 기준으로 내담자분이 애착 유형 갈등이 메인 이슈잖아요. 3시간만 애착 유형 가지고 끝까지 그분 고민 다 해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애착 유형은 질문 안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알려드려도 나중에 가서 아 쌤 근데 얘가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아 쌤 얘가 오늘은 이런 행동을 하던데 이게 그때 말씀해주신 그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본인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대의 행동 패턴이 이제 싹 이해가 되고 나면 진짜 그때부터는 애착 유형 질문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즉 애착 유형은요 고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의 세계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인데 그저 서로 통역이 안 됐던 게 문제니까 이렇게 저희 같은 통역가를 쓰시면 돼요. 금방 해결돼요. 회피형을 뭐 안정형으로 바꾼다, 불안형을 안정형으로 바꾼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만 돼도 서운할 일도 아니고 싸울 일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는 문제가 되니까요. 이렇게 없애면 해결될 문제를 사람은 안 바뀌니까 라는 핑계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싸우고 헤어진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도요. 저는 그런 현실 싫어요. 제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쪽으로 지금 상황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찬찬히 보고 카톡으로 의논해드릴게요. 재회 관련 가장 많은 질문 3번째. 그럼 재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쵸. 그렇게 사랑하면 재회가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재회를 해도 이별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면 재회를 시도하는 게 무조건 맞는 선택지가 되니까요. 근데 사실 재회를 하는 방법 관련으로는 앞 내용에서도 이미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그 힌트를 한번 모아서 복습하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나온 재회 포인트. 첫 번째, 마음이 이쁠 것. 두 번째, 다른 누굴 만나는 것보다 날 만나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마음을 가질 것. 세 번째, 서로의 세계를 이해할 것. 네 번째, 애착 유형 등 현실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 우선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이쁜 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 보통 연애 초반에는 서로의 매력과 스펙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 맞게 잘해주지만 100일 전후로는 뭘 보죠? 맞아요. 이때부턴 서로 안 맞춰도 잘 맞는지, 인성이 좋은지, 생활 습관이 건실한지 등으로 서로를 평가하거든요. 보통 여기서 안 맞으니까 사랑은 하지만 헤어진다 라는 선택이 나오거든요. 보통 매력은 전제되기에 연애를 시작을 하는 거라 예쁜 인성을 갖추는 게 재회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재회는 누가 될까요? 상대가 다시 선택할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 돼요. 그리고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수능도 수시도 안 보고 서울대를 갈 수는 없듯이 내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상대에게도 알려줘야겠죠? 단, 설득하려고 하는 순간 상대가 거절할 것도 예상하셔야 돼요. 이때 설득처럼 안 보이면서 상대를 끌기 위해 제외하려고 할 때 많이들 너도 쓰시죠. 다행히 너는 책도 있고 유튜브 너너문학과 재생 목록에 10강까지 나와 있으니까 차근차근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별 후 상대를 제외로 존중해주는 법 쫙 짚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안녕!